왓슨, 나는 가프린 노턴이라는 청년에게 호기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변호사더군. 그렇다면 그녀와 그는 어떤 관계일까? 개인 변호사일까? 아니면 연인일까? 또 매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변호사라면 문제의 사진은 그에게 있을 거야. 그렇다면 보헤미아 국왕이 사진을 찾지 못한 것도 설명이 되지. 하지만 연인이라면 사진은 저택에 있을 거야. 아무튼 그 둘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조사해야 할 곳이 저택이냐 법학원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수수께끼의 인물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왓슨, 자네 지루한 건 아닌가? 하지만 자네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소한 것까지 알아야만 해서 말이야. 지루하다니 재미있게 듣고 있네. 다행이군. 그럼 계속 함세.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브리운이 저택 앞에 멈추자마자 늠름한 젊은이 하나가 마차에서 뛰어내렸네. 가무잡잡한 피부에 매부리 코와 구레나룻이 인상적인 미남이었지. 한눈에 가프린 노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늙은 마부가 알려준 그대로였거든. 그는 무척 급한 듯이 저택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더군. 그리고 늙은 하녀가 문을 열자마자 하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네.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 같더군. 나는 담장 가까이에서 아까 자네에게 얘기한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응접실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네. 그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팔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지. 하여간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어. 그가 집 밖으로 나온 건 30분쯤 지난 뒤였네. 집에서 나온 그는 들어갈 때보다 더 급해 보이더군.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금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면서 마차에 올라타더니 마부에게 소리쳤지. 리젠트가 그로스앤드 행키에 잠깐 들렀다가 에지워가의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게. 만약 20분 이내에 성당에 닿으면 팁으로 반 기니를 줌세.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네. 급해. 하고 말이야. 워낙 큰 소리였던 덕분에 그의 행선지를 쉽게 알 수 있었지. 노턴이 탄 마차가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자 나는 마차의 뒤를 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네. 브리운이 저택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마차가 나타난 거야. 아름답게 칠을 한 작은 마차였어. 그런데 그 마부의 모습이 가관이더군. 얼마나 서둘렀는지 상의의 단추는 겨우 하나만 채우고 타이는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겨우 목에 걸고 옷자락은 허리춤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네. 마치 자다가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것 같더군.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 앞에 멈춰서자마자 한 여인이 집 안에서 튀어나와 사뿐히 마차에 올랐지. 언뜻 보기에도 대단한 미인이더군. 한 나라의 황태자가 마음을 빼앗긴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어. 그녀 역시 몹시 빠른 말투로 마부에게 말했다네. 세인트 모니카 성당까지 급히 가요. 20분 이내에 닿으면 팁으로 반 파운드를 주겠어요. 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다네. 그녀를 따라가야만 했어. 그녀가 탄 마차의 뒤에 매달리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마침 합승 마차가 한 대 지나가더군. 망설일 것이 없었지. 바로 손을 들어 마차를 세웠어. 아, 그런데 내 옷차림을 본 마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는 거야. 요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긴
내 행색이 좀 초라하긴 했지. 하지만 마차를 놓칠 수는 없었어. 나는 재빠르게 마차에 올라타고 돈을 보여주며 세인트 모니카 성당까지 20분 안에 가면 반 파운드를 주겠소. 라고 말했다네. 마부는 비로소 어서 오라며 인사를 하고는 힘껏 마차를 출발시켰지. 마차가 출발을 하고 시계를 보니 11시 35분이더군. 돈의 힘이랄까. 마차는 거의 필사적으로 달렸다네. 하지만 앞서 마차를 추월하지는 못했어. 성당 앞에는 이미 2대의 마차가 세워져 있었지. 나는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네. 홈즈의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성당 안에는 얘 2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제 1사람뿐이었어. 3사람은 뭔가 심각하게 얘기 중이더군. 나는 기도를 드리러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통로를 따라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네. 그런데 내 발자국 소리가 성당 안에 울리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돌아보더군. 그리고 다음 순간 노턴이 나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오더니 내 팔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나.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어서 이리로. 무슨 일입니까? 노턴은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완강하게 나를 잡아 끌었어. 나는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끄는 대로 재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네. 나는 노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적지 않게 당황했어. 재단 앞에까지 가자 노턴은 내 옷소매를 붙잡은 채로 신부에게 신부님, 이젠 되었죠?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급하게 말하더군. 왓슨,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나? 글쎄, 바로 아이린 애들러와 가프리 노턴의 비밀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거라네. 뭐라고? 자네도 놀랄 줄 알았어. 난 엉겁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밀 결혼식의 증인이 되고 만 거지. 결혼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 신랑 신부는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성당의 신부도 나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주더군. 정말이지.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 홈즈는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지 연신은 웃어대고 있었다.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가 엉뚱하게도 조사 대상자의 결혼식 증인을 서고 오다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기는 했다. 아마도 증인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노턴이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아무나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에 때마침 내가 성당 안으로 들어간 거야. 기막힌 타이밍 아닌가. 내가 신랑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 되고 말았어. 아, 그리고 이것은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에게 고맙다면서 준 것이라네. 홈즈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호주머니에서 1파운드짜리 금화 한 잎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조사하러 나가서 수입까지 얻어가지고 왔군 그래.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금화를 증인이 된 기념으로 시계줄에 달아놓을 작정일세. 나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성당 밖으로 나오자 나는 좀 걱정이 되었네. 그 둘이 떠나가기라도 하면 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교회 앞에서 헤어지더군. 노턴은 법학원으로, 애들러는 브리오니 저택으로 각자 타고 온 마차를 타고 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들은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인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더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지. 그게 뭔가 내가 조급하게 묻자 홈즈는 나의 호기심이 반가운지 싱글벙글 웃었다. 그녀가 노턴에게 그럼 오늘도 5시에 공원에 가겠어요 라고 했다네. 그래서 나도 사전 준비를 위해
돌아온 것일세. 사전 준비라니. 차가운 쇠고기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이지. 나는 그의 어이없는 대답에 맥이 풀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홈즈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뱃속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나? 사실 아침부터 여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게다가 오늘 밤에는 무척 바쁠 테니까 말이야. 오늘 밤이 바쁠 거라니 점점 알 수 없는 말만 하는군. 나는 나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항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한두 발 앞서 나가는 홈스의 생각과 추진력에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왓슨, 이번 일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데 거들어 주겠지? 홈즈의 그 말은 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내가 마다할 리가 있나? 법을 어기게 될 텐데도 말인가? 잘못하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어. 자네가 하는 일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자네를 믿네.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맙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걸세. 기분이 나쁘지는 않군. 그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가? 그 전에 먼저 참을 수 없는 허기부터 해결하면 안 되겠나? 홈즈는 배를 움켜쥐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홈즈는 허드슨 부인이 날라다 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었다. 평소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좀 천천히 먹게. 그러다가 체하겠어. 내가 걱정스러워서 맥주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자 홈즈는 입안에 가득 불고 있던 음식을 꼴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어. 자네한테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거든. 7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이린 애들러가 공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브리온이 저택에 가서 그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하네. 그녀를 기다린다고? 저택을 수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우리의 국왕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진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다소 엉뚱한 계획을 세웠는데 자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네. 내 역할을 강조하는 홈스의 말에 나는 조금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긴장할 건 없어.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단 그녀가 저택 앞에 나타나면 약간의 소동이 일어날 거야. 그 와중에 내가 집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걸세. 이때 자네는 소동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눈을 피해 그 집 창가에 바짝 붙어 서 있게. 4, 5분이 지나면 응접실 창문이 열릴 테니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이것을 집 안으로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네. 홈즈는 안주머니에서 시가처럼 길쭉하고 종이로 만 듯한 짧은 막대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알았네. 그런데 이건 위험한 건가? 아니야. 이건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연기 로켓인데 자동 발화되는 신관이 양쪽에 달려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연기와 불꽃이 나게 돼 있어. 그저 연기만 나는 물건이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게. 다행이군. 내가 안심한 것을 보더니 홈즈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자네는 길 모퉁이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게. 그 다음 일은 구경꾼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나도 10분쯤 후에 그리로 가겠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란 그녀의 집에 이 연기 로켓을 던지고 불이 났다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바로 그거야. 문제없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 더구나 그녀가 집에 있을 때. 그 점은 시간이 없으니
직접 보도록 하게.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자면 자네가 맡은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야 하네.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말이야. 알았나? 내 친구는 맹세라도 받겠다는 듯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나도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겠군. 잠깐만 기다리게. 홈즈는 침실로 들어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딴 사람이 되어 나왔다. 챙이 넓은 모자에 새하얀 타이와 통이 넓은 바지. 게다가 부드러운 눈빛과 자비로운 미소는 영락없는 개신교 목사로 보였다. 홈즈, 자네는 연극 배우를 해도 손색 없겠어. 존 헤어가 울고 갈 정도야. 내 칭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홈즈는 의복뿐만 아니라 변장한 인물의 인품이나 직업에 따른 성격까지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우리는 유능한 탐정을 얻은 대신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배우 한 사람을 잃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화한 미소로 응대했다. 6시 15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숙집을 출발한 우리는 6시 50분에 서펜타인가에 도착했다. 해질녘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시시덕거리고 있었고 젊은 하녀에게 수작을 거는 위병도 있었으며 번듯하게 차려입은 청년 몇 명이 시가를 물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도 보였다. 심지어 칼갈이 하나는 손님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결코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서성였다. 홈즈는 작은 소리로 아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 덕분에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네. 우리의 국왕께서 약혼자인 공주에게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애들러도 신랑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지. 마치 양쪽에 날이 있는 칼 같다고나 할까. 그 사진은 국왕에게도 애들러에게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다면 사진은 아직 그녀가 가지고 있겠군. 맞네. 어디에 두었느냐가 문제지만 말이야.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은 아닐까? 케빈이 파는 사진은 드레스 안에 숨기거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 만약 그랬다면 국왕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걸세. 그럼 어디다 둔 걸까요? 은행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여자들이란 본래 비밀을 좋아하고 감정에 충실하지. 예술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네. 하지만 남자는 경제나 정치적인 이유에 좌우되곤 하거든. 그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또 그녀는 협박한 내용대로라면 며칠 안에 사용해야 하네. 그렇다면 분명히 가까운 어딘가에 그 사진을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지. 그 말은 곧 사진은 집 안에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2번이나 침입해서 찾아봤다고 했지 않나? 도둑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훔쳐가지 않나? 절도와 주사는 차원이 다르다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찾겠다는 건가? 그녀가 직접 가르쳐 줄 텐데 굳이 내가 힘들여 찾을 필요가 있겠나? 뭐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마차가 오고 있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실수 없이 해야 하네. 깨끗한 사륜마차 한 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달려오더니 브리온이 저택 앞에서 멈춰섰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부터 서성거리고 있던 불황자 하나가 마차로 달려들더니 문을 벌컥 열고는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불황자가 나타나 앞서 나타난 불황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여긴 내 구역이야. 두 불황자가 치고받으며 뒹굴자 칼갈이와 위병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는가 싶었지만 급기야 패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주먹과 지팡이가 마구 오가는 가운데 흥분한 칼갈이는 들고 있던 자루까지 휘두르며 날뛰었다.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것조차 몹시 위험해 보였다. 그런데 바로 이 난투극 사이에 아이린 애델러가 갇혀 있었다. 이따가 보세. 홈즈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흥분해 있는 사내들 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누군가가 휘두른 지팡이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그녀 앞에서 쓰러졌다. 지팡이는 두동강이 나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홈즈의 머리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다. 피를 보아서 그랬는지 홈즈가 쓰러져서인지 여태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고받던 사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잽싸게 흩어져 버렸다. 싸움패들이 사라지자 멀리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갇혀있던 숙녀를 부축해 저택으로 안내했고 이어 쓰러져 있는 홈즈를 안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이린 애들러는 현관 앞에서 우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가연분은 괜찮으실까요?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죽은 것 같아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갈 뻔했다.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숙녀분께서는 지갑이고 시계고 모두 털렸을 겁니다. 잘못했으면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요. 용감한 분이었는데 이대로 거리에서 죽게 만들다니. 사람들은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분을 저희 집 안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구경꾼들은 저마다 숙녀의 선행에 찬사를 보내며 홈즈를 집 안으로 옮겼다. 자, 이쪽 응접실로 모셔주세요. 나는 홈즈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만 해도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즈가 사람들에 의해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이 모두가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들까지도 말이다. 나는 홈즈와 약속한 대로 창가에 붙어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응접실은 불이 켜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커튼이 쳐있지 않아서 안의 광경을 훤히 볼 수 있었다. 피투성의 홈즈는 응접실의 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아이린 애들러는 자신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는 낯선 남자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보고 있었다. 홈즈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다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성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망설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 친구가 믿고 맡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홈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터였다. 망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 자신을 타일렀다. 아무도 다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홈즈가 준 연기 로켓을 꺼내 들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때 홈즈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눈을 뜨더니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자 하늘과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다음 순간 홈즈는 손을 번쩍 들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신호가 온 것이다. 나는 연기 로켓을 있는 힘껏 내던졌다. 불이야. 내 외침과 동시에 창문으로 시꺼먼 연기가 쏟아지듯 밀려나왔다. 가뜩이나 아까의 소동으로 저택 앞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난데없는 검은 연기에 놀라서 나보다 더 크고 소란스럽게 비명을 질러댔다.
불이다, 불! 오, 하느님. 집 안에서는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거리에는 마보의 불황자들, 심지어 신사들까지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소란을 뚫고 홈스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안심하시오. 이건 불이 난 게 아니고 그냥 연기만 나오고 있을 뿐이오. 나는 모두들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애초에 홈스와 약속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홈스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나는 홈스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쉬고 웃고는 빠른 걸음으로 서펜다인가를 벗어났다. 왓슨, 로켓 던지는 폼이 대단하던걸. 덕분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됐네. 에즈웨어가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홈즈는 입을 열었다. 그럼 사진은 가져왔나? 아니, 하지만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있는 곳을 알아냈으니까. 정말 그녀가 가르쳐주기라도 한 건가? 물론이지. 홈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 물론 자네를 비롯해서 싸움을 하던 녀석들이며 구경꾼들이 모두 잘해준 덕분이지만 말이야. 왓슨, 자네도 금방 알아차렸겠지.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그래. 하지만 자네 머리에서 피가 솟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네에게 달려갈 뻔했으니까. 나는 불만스럽게 툴툴거렸다. 그러자 홈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미안하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미리 알려준다는 걸 잊었어. 도대체 그 피는 어떻게 된 건가? 그건 연극에서 흔히 쓰는 낡은 수법인데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빨간 물감을 손에 묻히고 있다가 한 대 맞는 척하며 얼굴에 물감을 묻혔던 거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추기고 동정 어린 말을 던지자 아이린 애들러는 쓰러져 있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다친 사람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말이야. 나는 잠시 아픈 척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 바로 그때 자네가 내 신호에 따라 로켓을 응접실 안으로 던진 거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었지. 그런데 그 연기 로켓은 왜 던지게 한 건가? 만약 자네 집에 불이 났다면 자네는 어떻게 행동하겠나? 글쎄, 일단 도망가겠지. 맞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거야. 더구나 여자들은 소중한 것에 대한 애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네. 달링턴 스캔들과 아른스워스 성의 사건을 기억해보게. 불이 났을 때 어머니인 여성은 자기 아이를 안았고 미혼의 여성은 보석 상자를 끌어안지 않았던가. 자, 그렇다면 현재 아이린 애들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나? 보헤미아 국왕과 함께 찍은 사진이겠군. 바로 그거야. 정체 모를 연기와 함께 불이야 하는 외침을 듣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출구를 찾느라 난리가 났지. 하지만 아이린 애들러는 오히려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군. 내 예상대로였어. 그녀가 거실 안쪽 벽에 달린 초이중 줄 바로 위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나더군. 벽처럼 보이도록 만든 비밀 벽장이었던 거지. 나는 연기 사이로 그녀가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어. 꽤 큰 봉투였지. 그럼 그것이... 그렇지. 정확하게 케빈이 판 사이즈의 봉투였다네. 사진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나는 그 침착한 목소리로 불이 아니라고 소리를 쳤네.
그러자 아이린은 이 소란의 정체가 연기 로켓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널빤지를 원래 모습대로 고쳐놓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 좋은 기회였는데 마침 그 집 마부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바람에 사진을 꺼내 가지고 나올 순 없었지.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일세. 별 수 없이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온 거라네. 사진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나? 물론이야. 내일 오전에 전화를 모시고 브리오니 저택을 방문할 걸세. 응접실에서 그녀가 우리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 전하께 직접 사진을 찾게 할 작정이네. 그녀가 단장을 안고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는 이미 사라진 뒤가 되겠지. 물론 사진과 함께 말이야. 왓슨, 괜찮다면 자네도 함께 갔으면 하는데. 가고 말고 몇 시에 갈 건가? 오전 8시. 그녀가 자고 있을 시간이어야 하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전하께 빨리 전보를 쳐야겠어. 홈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베이커가의 하숙집 현관 앞에 당도했다. 홈스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열쇠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스 씨.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봤지만 인사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았다.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얼스터 코트로 온몸을 감싼 왜소한 청년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돌아본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 청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귀에 익은 음성인데. 홈즈는 젊은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다음 날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을 시켜 집에 연락을 하고 그날 밤 베이커가에서 잤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커피와 토스트로 가벼운 식사를 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보헤미아 국왕이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정말 사진을 찾았나? 국왕은 흥분해서 홈스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이라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전하께서 저희와 함께 브리오니 저택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간다고 그녀가 사진을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찾을 수 있다면야 무엇이 어렵겠나. 식사도 마친 것 같은데 어서 출발하자. 마차를 부르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지요. 밖에 있는 내 부러움을 타고 가면 된다. 전하의 마차를 이용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나와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국왕을 앞세워 방을 나갔다. 홈즈는 브리오니 저택으로 가는 동안 마차 안에서 아이린 애들러의 결혼 사실을 알려주었다. 국왕은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전하, 어제 아이린 애들러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도대체 누구와 했단 말이냐? 상대는 노턴이라는 영국인 변호사로 결혼식은 세인트 모니카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순간 보헤미아 국왕은 낙심한 듯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노턴이라고? 아이린이 그런 이름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다니.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걸까? 저는 사랑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왜인가? 숙녀분께서 진심으로 노턴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전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하의 결혼을 방해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입을 다시 열었다. 신분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아니, 그녀가 미국 태생만 아니었다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 아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따위 정략 결혼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그랬더라면 아이린은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왕비가 되었을 것이다. 국왕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은 서펜더인가의 브리우니 저택에 닿을 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마차가 멈춰섰다. 저택의 현관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늙은 노파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우리가 부러움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홈스가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셜록 홈스 씨 되시죠? 순간 나는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놀란 것은 내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셜록 홈스요만 혹시 저를 아시오? 주인 아씨께서 선생님이 오시면 실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럼 애들러 양은 아씨께서는 서방님과 함께 오늘 아침 체링크로스역에 5시 15분 열차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오? 먼저 평정을 되찾은 사람은 홈스였다. 외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아씨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홈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 홈즈는 국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노파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은 어제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통 엉망이었다. 제 위치에 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어지간히 서두른 모양이군. 홈즈는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널빤지를 드러냈다. 국왕과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홈스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홈스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돌아서는 홈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편지 봉투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에 비해 터무니없는 작은 것이었다. 봉투 표면에는 셜록 홈스 씨, 직접 보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홈즈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뜯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스 씨,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시의 변장과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으니까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났다는 비명을 들었을 때까지도 한 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으로 판명되는 순간 제가 사진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쳤죠. 셜록 홈즈,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쯤에는 지인으로부터 당신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왕께서 탐정을 고용하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일 거라더군요. 다른 도둑이나 탐정 몇백이 온다고 해도 당신을 당해내지는 못할 거란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죠. 당신의 해결한 사건은 물론이고 사는 곳까지 알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신에게 사진이 있는 비밀 장소를 직접 가르쳐드리고 말았더군요.
하기야 저를 구하고자 싸움판에 끼어드신 자상한 목사님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막힌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깨달은 순간 마부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이르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전 재빨리 남장을 하고 당신의 뒤를 밟았습니다. 홈스 씨,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무대에 섰던 가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저 역시 연극과 변장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당신들은 베이커가로 가시더군요. 제가 이미 조사해둔 홈스 씨의 주소와 일치했던 겁니다. 제 짐작이 확신이 되자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현관 앞에 서 계실 때 인사를 하며 지나간 청년이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곧바로 템플 법학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홈스 씨, 당신은 내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저를 찾아오시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영국에 없을 겁니다. 아, 한 가지를 잊었군요. 당신이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해야 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이신 국왕께도 전해주십시오. 국왕께서는 젊은 날 저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주셨지만 더 이상 그분의 앞길을 막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전화와 홈스 씨, 그리고 당신의 동료인 왓슨 박사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출신, 원하는 사진이 아니어서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사진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해코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국왕의 위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선물로 제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아이린 애들러, 노턴, 드림.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제 날짜와 편지를 쓴 시각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각은 자정으로 되어 있었다. 국왕은 사진을 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탄식하듯 말했다. 아, 역시 대단한 여성이야. 아이린과 같은 여성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영리하고 과감한가 말이다. 신분만 아니라면 역사의 길이 빛날 왕비가 되었을 텐데 이처럼 훌륭한 여성이 평민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전하와는 아주 다른 부류의 여성이로군요. 홈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다. 국왕을 혐오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 국왕은 홈즈의 돌변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나저나 모처럼 맡기신 일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유감입니다. 홈즈는 국왕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닐세. 국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난 아이린을 알아. 그녀는 제 입으로 한 말을 뒤집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사진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두 그대 덕분이야.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주고 싶구나. 국왕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홈스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에메랄드로 만든 뱀이 장식되어 있는 진귀한 반지였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왕가의 반지가 싫단 말인가? 전하의 그 즉흥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긴 그렇군.
하지만 그대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다.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말하라. 보석에 박힌 시계는 어떤가? 그렇다면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오, 그래.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하라. 전하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홈즈가 가리킨 것은 비밀 벽장 안에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이었다. 국왕은 잠시 멍하게 홈즈를 바라보더니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그대 소원이라면. 국왕은 별것 아니라는 듯 선뜻 사진을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사건도 끝났으니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홈즈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내가 홈즈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악수를 청하며 홈즈에게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손을 그대로 뻗은 채 나가는 홈즈의 등을 멍하게 쳐다보는 국왕의 민망한 표정이었다. 여기까지가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 뻔했던 사건의 전모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남다른 의미는 셜록 홈즈가 탐정 생활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맛본 패배라는 데 있다. 그 때문인지 평소 여자의 지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던 그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사실 홈즈의 기계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추리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탐정으로서는 뛰어난 능력이었지만 한 사람이 연인이 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이었다. 더구나 섬세하고 질서정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홈즈에게 있어 감정이란 이 질서를 뒤흔드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서 여성이라는 존칭과 일말이나마 애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린 애들러였다. 이따금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면 홈즈는 존경과 애정 어린 따뜻한 눈빛으로 벽난로 위를 바라보곤 했다. 홈즈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바로 화사한 야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린 애들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